일본 축구 선수 소니 가와시마는 최근 인터뷰에서 팀워크와 다양성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캠프의 초반부터 어떤 선수가 벤치에 앉아있거나 워밍업만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는 매우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고 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후반전에 그 선수가 출전할 기회가 올 수도 있죠. 그때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으로 인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팀과 경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인종이나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하나의 팀으로 뭉쳐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구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와시마의 이 말은 현대 축구에서 팀워크의 중요성과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일본 축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축구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발언은 남미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동양인을 향한 인종 발언입니다. 해당 발언에 먼저 반응했던 것은 인근 남미 국가의 토트넘 팬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발언이 인종차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그들에게 오래된 개그 소재였고 그것이 차별적 발언임을 상당수가 인지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또 다른 차별 소재로는 DVD가 있습니다. 한때 일부 중국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불법 DVD를 팔던 시절이 있었고 DVD라는 단어는 동양인을 모욕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넷플릭스 시대에도 존재하는 오래된 소재입니다. 정말 타인을 혐오해서 공격하는 차별과 무지에 의한 차별, 혹은 실수에 의한 차별은 다양하지만 모두 같은 차별입니다. 무인도에 모여 사는 원시인들은 차별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한반도에 처음 도착한 서양인은 동물 취급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혐오감 이전에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는 당연한 현상이었고 러시아에 도착한 최초의 일본인들도 유럽에 처음 소개된 아프리카인들도 비슷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은 인간에게 보약이었고 같은 피가 흐른다는 단순함을 발견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식 탁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세계는 무인도들의 정보와 교육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무지에 의한 차별이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며 동양인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장난치고 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온 세상에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남미인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동양인과 완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해당 발언이 인종차별 발언일지 인지조차 못했을지 몰라도 브라질 팬이 느낀 부끄러움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전한 차별 혹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한때 농구를 처음 시청한 한국 팬들이 마이클 조던이 누군지 찾기 어렵다는 말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를 다른 인종 효과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가까이 있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면 생존 싸움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시각 지각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낯선 인종에 대해 시각적 자각이 떨어지게 되고 다른 의미의 자극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낯선 부족의 위험을 감지하고 자신의 집단을 일체화시키기 위한 뇌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같은 사람의 얼굴을 연속해서 보는 것만으로 그 낯섦이 감소하게 됩니다. 매일 NBA를 시청했던 사람들은 선수들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을 자주 접하지 못하고 농구를 처음 시청한 한국인들에게는 마이클 조던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종 효과가 이슈가 된 이유 중 하나는 1984년 미국의 백인 여학생이 흑인에게 폭행당했고 경찰에서 범인으로 다른 사람을 지목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코튼이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11년 후 DNA 검사를 통해 누명을 벗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목한 용의자가 다른 인종일 경우 신빙성이 약할 수 있다는 당연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실제로 진범과 코튼은 전혀 닮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리는지 몰랐던 시대와 낯선 인종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시대, 무지의 시대가 지나고 정보가 전해지자 인간은 지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능은 인간에게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도 없던 세상에서 옷을 입고 다니는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포인트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낯선 인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농담 소재로 삼으면 차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우친 이유입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원시인들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수만 명이 관중 앞에서 경기하는 손흥민 같은 직업의 선수들은 그 차별에 특히나 노출되어 있고, 리그에 동양인이 100명 있는 것과 몇 명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독일전을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다른 친구들은 우리가 세계 랭킹 1위인 독일팀을 이겨서 이게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독일에 갔잖아요. 어릴 때 독일 가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말 힘든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정말 힘든 상황을 겪었어요. 독일이 또 울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생활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꼭 갚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 독일팀을 만났을 때 엄청 무섭잖아요. 세계 1위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나라였으니 그 당시에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선수들이 정말 잘해줘서 사람들이 대부분 울었을 때 위로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복수해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입니다. 손흥민이 받은 차별은 혐오에 의한 차별, 무지에 의한 차별, 단지 라이벌 팀의 조롱 등 다양합니다. 한 토트넘 팬이 말했습니다. 벤탄쿠르의 발언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뛰고 있는 클럽의 주장이 겪고 있는 편견과의 끝없는 싸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벤탄쿠르는 우루과이인이지만 할아버지 세대가 유럽에서 건너간 이주자 3세입니다. 그는 손흥민의 유럽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들은 절대 다수이고 손흥민은 소수입니다. 이제는 흑인도 유럽에서는 다수에 속하는 인종입니다. 유럽의 모든 축구 리그는 흑인을 향한 차별과 맹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디발라는 말합니다. 피부색으로 인종차별을 겪는 곳이 아니다. 몇몇 사람들은 출신 국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본다. 나와 함께 유스팀에서 뛰었던 아시아 출신 선수들을 기억한다. 그들이 차별에 시달릴 때 매우 슬펐다. 인종차별과 싸워야 하는 것은 흑인들만이 아니다. 세계의 모두가 연대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발언이지만 세계적인 축구 스타 중 동양인을 향한 차별에 대해 먼저 문제 제기를 했던 선수는 디발라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허니버터칩과 빼빼로를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과거에도 말했지만 피해 무릎 꿇기 세레모니는 흑인을 위한 의식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의 본질은 색깔이 아닙니다. 폭력에 대항하고 무질서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다른 인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낯섦 때문에 선량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모욕하는 모든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차별이고,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